자, 이분이 제가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다 해줘서 모르고 살았다. 그렇게 되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야, 우리가 이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딱 그런 분이 민테라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남편이 살았을 때 평생 멤버라고 카드를 만들어줬고 병원비, 약값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입원하고 나니 빌이 나왔더라고요. 커버한 나머지는 빌이 나와서 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 건지요? 82세입니다. 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들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게 가장 지금 평생 멤버라고 카드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는데 그 어떤 멤버십을 갖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 빌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하루당 코페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분에게 그 정확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어떤 멤버십을 갖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혼자 들지는 않으셨을 텐데. 남편이 들어줬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에이전트도 모르시고 그러시겠구나. 남편이 살았을 때 평생 멤버라고 카드를 만들어줬다.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똑똑하고 잘난 척하며 살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아직 애는 어려서 집에서 애 키우고 그리고 영어는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한국에서 내가 알아서 냈는데 미국에선 처음에 오니까 그 책으로 전기세를 내는데 우리 남편이 그걸 써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나는 점점 미국 사회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스몰 비즈니스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 그 비즈니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만도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거 생각도 잘 못 하시고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뭐 불의의 사고든 어떤 경우로 남편이 떠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82세세요. 이분이 우리 테레사 민 선생님이 근데 평생 멤버 카드라고 줬다는 것만 기억하시지 이게 메디케어 A인지 B인지 C인지를 모르시잖아요. 제일 좋은 건 민테레사님 에이전트한테 가셔서 어떤 에이전트 상관없이 그냥 메디케어 보험 에이전트 광고가 나와요. 한국 신문에 보면 가셔서 가지고 계신 지갑에서 카드를 보여주시고 설명을 좀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민테레사님 저희 유튜브 찾아보셨잖아요. 저희 유튜브를 82세에 찾아보신 것만으로도 엄청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보고 이 메디케어 전문하고 있는 보험 에이전트 전화해서 찾아가서 설명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시고요. 반드시 12월 7일 며칠이지? 12월 15일?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해야만 이제 사실 그 기간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관한 거예요. 뭐 서플리멘트나 그치. 다른 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분 서플리멘트도 약보험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래도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죠. 네, 한꺼번에. 지금 병원비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12월 7일 이전에 찾아가셔서 10월 15일부터 혹시라도 이 플랜을 다른 거로 바꿀 수 있으면 유리한 거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2세 민테레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지켜봐 주시고 댓글 써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읽기 굉장히 어려운 이거는 앞에 거랑 겹치지 않아요? 해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걸 내가 읽고 싶은 게 어째서 직장보험을 퇴사를 하고도 갖고 싶어 가지면 그게 되는지 언니. 그거는 어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롤롤로님. 이름도 재밌잖아. 롤롤로님. 자, 현재 직장에서 보험이 있고 메디케어 A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직장보험이 있으니까 B를 내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뭐 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 맞았어요. 제 질문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냥
직장의 보험을 퇴직 후에도 갖는 것이 메디케어 B보다 나은지요? 아니면 직장의 보험과 메디케어 A, B 모두를 갖는 것이 서플리멘트가 되는지요? 아니면 직장의 보험은 취소하고 메디케어만 갖는 것이 나은지요? 현재 직장은 180불 정도 내고 계신데요. 직장의 보험과 메디케어 A, B를 모두 가질 수가 있느냐? 직장 보험과 메디케어 A, B 보험을 갖는 것이 가능하죠. 어차피 A, B가 있어야 No, actually 아니, 네. 직장의 보험이 있으면 B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는 없지만 가질 수는 있는 거지. 자기가 아니 왜? 그러니까, 돈을 또 내는 거지 왜?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예, 퀘스천인 왜? 거지. 어. 이거예요. 그렇게 근데 의미가 이거는 없고요. 퇴직 후에도에 대한 얘기야. 그거는 진짜 플랜 투 플랜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아니 내 질문은 직장을 퇴직했는데도 직장 의료보험을 계속 가질 수 있느냐예요. 있죠. 있는 데가 있지. 계속 응. 끝없이. 네. 그게 어떤- 그런 게 사람들 리타이어리 하였을 때 그거를 베네핏을 주는 게 그런 대부분은 그 뭐지 그 그게 없지만 뭐로 바꾸잖아. 코브라. 코브라. 아, 나 지금 하필이면 그러니까 본인이 코브라는 그만두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코브라는 자기가 돈을 엄청나게 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분이 가지신 직장의 보험이 어떤 플랜인지를 저희가 몰라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룰룰루님. 왜냐하면 코브라로 퇴직을 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코브라로 보험을 바꿉니다. 코브라는 당연히 170불보다 높아요. 비싸겠죠. 비싸지죠. 그러니까 직장 퇴직 후에 코브라와 이걸 같이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다니시고 있는 직장이 베네핏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서 퇴직 후에도 의료보험이 끝까지 유지된다 라고 하시면 굳이 돈을 왜 더 내시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보면 퇴직 후에도 이제 그 시니어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그 리타이어리 뭐 베네핏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손님들이 갖고 오셔서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경우는 비슷비슷할 때도 있고요. 진짜로 그 메디컬 부분하고 또 약 부분하고 진짜로 플랜 투 플랜을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지 아 이게 낫겠다 저게 낫겠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직장 보험은 한번 그만둘래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이런 건 뭐 건강하시기다 하면 서플리멘트도 언제든지 다시 뭐 갱신하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거꾸로는 못 가요. 직장 보험은 한번 난 그만둬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직장 보험이 나중에 코브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리타이어리 베네핏 있는 건지 확인을 꼭 하시면 스스로 결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룰루루님. 다음에 제가 이 바렌님의 질문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캘리포니아 분이신데요. 저희가 왜 메디케어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듀얼 플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그렇게 부르나 봐요. 메디케이드를. 아, 그래요? 네. 메디케어 받기 전에 저소득자였는데요. 이렇게 헷갈리게 이름을 줘. 메디칼. 자, 질문 좀 캘리포니아의 합시다. 칼. 키스예요. 질문 좀 합시다. 네. 메디케어 신청해서 받았는데 AB 카드에 있네요. 보신 거예요. 그럼 오리지널 메디케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달에 돈 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Because she has medical.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죠. 내가 왜? 네. 그러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메디메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를 더 해야 될 게 있나요? DC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하고는 상관없는 건지요? 클레어 보험에다 했더니 3달에 카드로 300불씩도 나와요. 언니 이분이 지금 듀얼 플랜인 거야. 듀얼 그거를 플랜이에요. 네. 메디메디라고 부르는 거야.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조지아에서 듀얼 플랜이라고 하니까 엄청 궁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쵸. 내가 이거 너무 좋은 퀘스천이다 그런 거예요. 뭐 메디 또 듀얼 플랜 뭐 다 똑같은 소리인데요. 지금 이분은 오리지널 메디케어 A, B가 있으시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B 보험료도 안 내시고
거기에다가 이분은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까지 또 들으셨어요. 그래서 석 달에 카드로 300불씩 받는 것이 샤핑하라고. 거기에 추가 베네핏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실 게 없으세요. 가만히 계시고 300불을 인조이 하세요. 네, 인조이 하시면 되는데요. 이바라님,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올린 영상을 한번 들으시면, 더 보시면, 이 대답을 들으시고 한 번 더 보시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같이 sure? 가지고 있는 듀얼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이드를 메디칼이라고 부르고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같이 가지고 계신 플랜을 메디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주는 모든 보험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쌍따봉. 아무것도 하실 거 없고 모든 베네핏을 인조이 하시고 세 달에 300불씩 받으시면 그거로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쇼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월마트 쇼핑 같은 거 하시면 돼요. 진짜 좋은 플랜이시고요. 복 받으셨습니다. 네. 자, 하나. 돈을 누가 언니 줘? 또 메디케이드가 자. 줘? 사실은요. 돈을 왜 줘? 나 정말 저 사람 내가 이분의 메디케어에서 지금 궁금증을 풀어드리려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사실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이걸 다시 들을 아니 필요가 그게 없어.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분은 그러니까 메디케어 A, B하고 메디케이드가 있고 그리고 약보험이 있고 돈도 아무것도 안 내잖아요. 사실은 굳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들을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다 돼. 내 말이. 그런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컴퍼니가 얘네들이 프리로 준 거야. 막 프로모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안 내도 돼 이분은? 메디케어 파트 C는 당연히. 공짜가 많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는 거죠. 그 컴퍼니가. 회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다 쓰나 자꾸만 베네핏을 줘야죠. 이거 말고도 뭐 치과에 대해서나 안경에 대해서나 기타 등등의 다른 또 혜택을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많을 거예요. 네. 이바레님께서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인조이 하시고요. 네. 이제 답을 받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분명하게 더 충분히 이해하시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롱텀 케어가 이 메디칼에 들어있어요. 메디메디에. 그러니까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영님의 질문입니다. 이분 질문 되게 특이해요. 72세 자영업자입니다. 세금을 꽤 많이 내고 있습니다. 늘 바빠서 메디칼을 늦게 신청했고 아직 메디케어 C와 D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메디케어 C와 D를 신청해야 하나요? 샌프란시스코에서 45년 세금을 냈습니다. 자, 어쨌든 메디칼을 늦게 신청하셨다는 얘기지만 신청은 하신 거예요. 네. 그죠? 그 AP만 하셨어요. 제 생각에 이제 45년 동안 세금을 내셨으니까 호플리 뭐 파이카도 다 내셨겠지 싶고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 진짜 늦게 신청을 하셨으니까 AB가 나왔겠죠? 그게 퀄리파이가 되시니까 그죠? 언니 B를 많이 내실 수도 있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야말로 지금 완전히 적시에 지금 질문을 하신 거가 어떻게 메디케어 C와 D를 신청을 하냐고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을 넘기시면 또 1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한국 신문을 보시고 한국 방송을 보시고 메디케어 에이전트한테 당장 전화를 하셔서 C하고 D를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 샌프란시스코는 한국 사람 별로 안 살아요. 우리 아들 거기 살았었어. 아마 굳이 한국 사람 아니어도 돼요. 영어 잘하시면 한국 사람 아니어도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medicare.gov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클릭하면 혼자 하실 수 그런데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C를 프리로 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거기 조건을. 다 나와요. 네. 아까 그 조건을 사실 프리인데 나머지 조건도 좋으면. 그렇죠. 그럼에도 왜냐면, 불구하고 에이전트랑 하는 게 좋긴 사실 하지. 그렇죠. 그래요, 언니. 이제 그 다음에도 또 리마인드도 해주고 바뀌는 거 있으면 바뀐다고 그렇지. 해주고
언니 네, 궁금한 거. 궁금.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회원으로 하면서 돈 내요? 메디케어 안 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분 성함을 다시 한번 부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정기명님 메디케어 에이전트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C 플랜, 뭐 어드밴티지 플랜, 뭐 CD 플랜을 사셔도 정기명님은 돈을 내지 않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틀렸는데요. 뭐 정기영 명으로 죄송합니다. 곤방 하나 명 나왔어요. 죄송해요. 네. 자, 그다음에 이분 질문은 왜 네. 뽑았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단골 댓글러. 아, 댓글로? 이제 알겠지? 위은지님. 저번에 맨 처음에 하셨던 분이구나. 그때뿐이 아니야. 어. 여러 번. 근데 이제 왜냐면 밑에 다른 분들이 답글도 하시고 우리 영상에 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댓글 잔치를 할 때는 꼭 한번 불러드려야 돼. 위은지님 또 나왔습니다. 우리 좀 스테비티에서 쌍따봉 날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한 대답이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질문 읽어드릴게요. 서플리멘탈 G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이거는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에이전트한테 전화하셔서 서플리먼트 들겠다고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인슈런스 컴퍼니에 그냥 디렉틀리 직접 컨택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요 인슈런스 컴퍼니도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블루크로스 그래도 이게 메디케어 담당하는 디파트먼트가 메디케어만 하는 회사가 아예 따로 있고 언더 65가 따로 있고 그룹 플랜만 하는 데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맞아. 보통 그게 혼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눌러라 이게 엄청 나온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분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한테 컨택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medicare.gov에 들어가서 서플리먼트 플랜을 찍으셔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전화도 잘 안 받잖아요, 요새는. or 다 자동이지. 이제 위은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IRA하고 같이 겹쳐 있는 질문이라 내가 뽑았어요. 왜냐면 Good question. IRA에 대해서 Yes. 그 이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다이앤 리님의 질문입니다. 저희는 59세에 트레디셔널 IRA를 시작했어요. 야, 59세 밤부터 찾을 수 있는데 59세에 시작을 하셨어요. 야, 대단하죠? 인컴 있으시면 뭐 잘하셨네. 예.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인컴으로 잡히면 소셜연금에 더해져서 인컴이 올라가게 되나요? Yes. Yes.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생각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 SSA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은퇴할 계획입니다. 자, 조기 은퇴를 해서 SSA를 메디케이드를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하시는 분이 트레디셔널 IRA를 찾으면 그런데 IRA를 찾는 애는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IRA는 텍스만 내고 이래서 번 돈이 아니니 인컴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관계가 있다고 확실히 일단 이제 근데 realistically는 59세에 트레디셔널 IRA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early 조기 은퇴를 한다고 하면 62세 한다고 하면 you put in only 3 years worth of money. 그러니까 별로. 내가 왜 이 질문 근데 이제 자 59세에 6,000불씩 넣으신 거 아니 나이가 있으니까 7,000불씩 맥시멈으로 넣으실 수 있잖아. 그렇지. 그치? 그럼 7,000분으로 두 7,000불씩 분이 합쳐도 14,000불. 3년인데 아니 그러니까 1년에 59, 60 14,000불을 3개로 곱하면 그렇지. 맥시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3년을 넣었다고 치면 62세에 리타이어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3년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 그럼 한 분이 21,000불씩 해서 42,000불이야. 트레디셔널 IRA에 세금을 빼고 받게 되실 거야. 얼마가 됐든 트레디셔널이니까, 그치? 그러면 그걸 받은 해에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나요?라고 했는데, 당연히 자 62세에 리타이어를 하세요. 메디케이드는 몇 살에 받으시죠? 65살 65세에 받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 IRA를 3년이나 4년만 붙고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찾아야 되면 찾아야죠. 네, 62세. 그럼 62세에 세금을 내고 찾으셨어요. 근데 메디케이드 자격이나 메디케어 나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65세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해에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나요? 성립이 안 되죠. 여기 아까 보면은 메디케이드 첫 해에는 메디케이드가 안 되냐 돈을 찾은 나이가 자격이 안 되세요. 이 케이스는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59세 시작을 하셔서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기 은퇴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62살인데 65살까지는 인슈런스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메디케어를 받기 전까지 이분은 속칭 오바마 케어 ACA 플랜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ACA 플랜은 인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인컴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솔직히 그게 아니면 65살 되시기 전에 그냥 다 세금을 좀 많이 내더라도 초장에 많이 내더라도 뭐 1년에 10,000불씩 뭐 이렇게 빼서 다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바마 케어 때문에 그 인컴을 또 높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62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1년에 만약에 10,000불씩 20,000불씩 찾아 써도 언니 둘이서 오바마 케어 얼마 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50불? 차라리 65살 전에 그게 받았으니까 again 이게 디테일하게 지금 얼마가 들어있는지 또 다른 인컴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야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혜미님이 어느 주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메디케이드는 주마다 약간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곧 메디케이드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메디케이드에서 얘기를 하는데 메디케이드 자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영상을 또 자세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저희가 이 댓글에 답변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주신 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받으시는 인포메이션, 정보는 그냥 조언이고요. 실제로 에이전트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별히 메디케이드는 주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62세에 지금 조기 은퇴를 하시는데 59세에 들으셔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찾아서 쓰셔서 65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때는 돈이 없게 만드시는 게 우선은 중요하고요. 그 외에 디테일한 나머지 주렁주렁 밑에 달린 애들은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하세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저 이 답변 굉장히 궁금했어요. 상린님이십니다. 메디케어 가입한 지 1년째입니다. 내년 2월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안 들어올 거예요, 미국에. 그러면 이곳에서 메디케어가 개인적으로 불필요하고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데 소셜연금에서 매달 자동으로 떼어가는 메디케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여기 Yes. 봐. 선우미숙님 대답해 주세요. 취소하실 수 있으시죠. 소셜 시큐리티에 찾아가시거나 전화하셔서 내가 이래서 포린 컨트리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취소하겠다 그러면 취소해주고 이제 떼어가지 않죠. 그 돈을. 네. 이 사람은 W2를 받는데 거기서 떼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 얘기지. W2가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연금에서 170불을 안 빼고 그냥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구나. 소셜연금에서. 이거는 소셜연금은 저희가 연금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찾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은행을 통하고 이건 알아보셔야 되지만 그런데 메디케어는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지 않으니까 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님이 다시 질문하셨는데 이번에는 환킴님이십니다. 김환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언니. 우리 5년 얘기했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B를 취소하고 외국에서 3년을 살다 왔을 때 어떤 기간, 어떤 절차를 밟아 파트 B를 살 수 있나요? 참고로 A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A 3년간 살다 왔는데 A는 어떻게 갖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으로 봐서는 메디케어 AB를 갖고 계시다가 파트 B를 취소를 하고 외국에서 3년을 살다가 다시 왔을 때 지금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죠? A는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수가 없을 수도 있네. 파트 B를 취소하시니까 돈을 안 내고 싶으시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파트 A는 갖고 있으담나 이렇게 되면 질문이 뭐지? 파트
아파트비를 살 수 있나요? 살수 있나요? 살다 왔는데. 살 수는 있죠. 벌금을 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벌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혹시 한국에 나가셔가지고 미국계의 회사에서 일을 해갖고 거기에 그룹 커버리지를 받아서 내가 한국에 나가서도 크레디블 커버리지가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하실 수가 있으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그냥 국민보험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하시려고 그러면 벌금 아마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들을 수는 있는 거예요? 예. 5년 안 살아도 돼요? 네. 더? 벌금만 내면 갖고 돼요? 있다가니까. 갖고 있다가 쓰니까 차이가 있네요. 자, 우리의 위은지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위은지님은 우리 친구 같아. 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언니가 했던 네. 얘기인데요.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가 서플리멘트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바꿀 수는 있지만 심사의 대상이 되죠. 자, 서플리멘트에서 어드밴티지 갈 때는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만 바꾸신다 그러면은 아무 조건 없이 바꿔드려요. 근데 거꾸로 지금 어드밴티지를 했다가 서플리멘트로 하려고 그러면 회사에서 이분이 왜 서플리멘트를 들려고 하실까? 그러면서 이 메디컬 퀘스천을 다 물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캔서에 대해서 뭐 진단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디나이를 하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올리든지.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에 그럴 찬스가 훨씬 커져요. 메디컬 언더라이팅을 하는구나. Yes, 메디컬 언더라이팅을 해요. 예.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내가 이미 큰 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 처음부터 서플리멘트를 그렇죠. 사면은 메디컬 좋게. 언더라이팅을 안 해요. 그때는 그런데 65살 때. 바꾸려고 하면은 그때는 하죠. 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뭐 내가 암 초기라든가 어떤 큰 병 뭐 유전적인 병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서플리멘트를 해라. 꼭 그런 게 아니라도 병원 출입을 자주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검사도 자주 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예 속편하게 그냥 메디케어 서플리멘트로 가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예. 이건 언니 아까 대답한 네. 질문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남편의 보험에 직장보험에 들어있는데 꼭 메디케어를 들어야 되느냐, 직장보험에 디펜던트로 들어있는데, 근데 이분을 내가 뽑은 이유가 남편이 부인의 그 디펜던트로, 직장보험 디펜던트로 들어가도 상관없죠. 메디케어 신청 안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여자 남자 구분이 없어요. 네. 자, 오유니스님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펜던트로 해서 커버가 되고 있으면 남편분도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김미란 님이 좀 사연이 슬퍼요. 좀 이제 김미라님. 제가 네. 그런데 남편이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안 됐는데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올해 11월에 65세가 되는데 메디케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왜냐면 벌써 받고 있는데. 아니면 그대로 65세 메디케어로 바뀌나요? 그리고 20% 서플리멘트도 장애자로 사서 더 비싸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65세 메디케어로 바꾼 후에는 이 C를 사야 되는지. 이게요. 지금 혹시 메디케어 서플리멘트를 비싸게 내고 계시다나 그러면은 그게 장애자로 사서 비싸게 내시는 게 아니라 65세가 되기 전에 사셔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65살 전에 서플리멘트가 필요하시겠어요? 써야 되니까 필요한 거 진짜.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써야 돼. 아파서 그렇지, 그렇지. 아파서 메디케어를 받으니까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65살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데서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가 아니라 그 훨씬 그러니까 풀이 많아. 풀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래서 비싸게 내는데 65살이 되시면은 일단은 컨택을 하셔서 뭔가 그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메디케어 자체도 그렇고 서플리멘트도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엄마가 만약에 내려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서플리멘트를 네, 서플리멘트는 내려갈 것 같아요. 서플리멘트도 처음부터 들으셔야 되고 65세에 네. 내려갈 것 같으네. 야, 이제 굉장히 먼 길을 저희가 달려왔어요. 이 답글을 하는데 네. 언니 오늘
입술에 모토 달고 대답했어요. 모토. 진짜 빨리 막 말씀을 했어. 딴 때보다도. 그런가? 아니 그냥 우리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고 계시니까 속도가 막 빨라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거 답글을 달아준다는 거가 그래서 아니 사실은요 우리 저기 미숙이 언니가 댓글에 답변을 하려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회사 이메일 쓰거나 이러는 건 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메일 하나 만들어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네. 들어갔다 다시 나오셨어요. 안 달래. 일단 너무 많고 이거 댓글로 이거 말한 걸 다를래 봐요. 너무나 시간이 내용이 걸리고. 방대하고 시간을 엄청 써야 되는데 마음은 막 달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댓글 향연 1회 했으니까 댓글 향연 2회를 메디케어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까지 요거를 한 거는 저희가 이제 12월 7일에 신청일이 끝나기 전에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요. 그 후에 달린 답글들은 다음에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댓글 얼마나 중요한데 답 안 해줘?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댓글을 안 쓰신 거예요. 영상 찍은 후에 댓글 다시 빨리 써야 되네. 그렇지. 뭐든지 최고로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not my 탓, your 탓이라는 거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실 수 있잖아. 서운하게 생각하실 맞아요. 수 있잖아요. 왜 저 위은지님은 맨날 왜 해주고 내 건 왜 빼냐. 위은지님은 항상 해드립니다. 다 떠나서 일단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댓글이 올라온 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겹치지 않는 질문을 뽑았고요. 그리고 요 후에 오는 질문 중에서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답이 되겠다 하는 또 질문은 따로 뽑아서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언니 완전히 힘겨워서 했는데도 내가 뭘 느꼈냐면 신나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런가? Your expertise.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래서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미숙이 언니 팬이 많으세요. Unbelievable. 거기 미숙이 언니 팬이에요 막 이러고. 그거 찾은 사람도 있다니까. 영상 진짜 신기해 죽겠어. 진짜 신기해 죽겠어. 그리고 그거 한 분은 알아요. 조이스 남편. 조이스 남편이 찾았어?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 찐팬. 찐팬이야 조이스 남편. 찐팬. 찐팬. 근데 어떤 분이 쓰신 댓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조지아에 삽니다. 선우미숙 씨 잘 알아요. 그리고 최 대표도 많이 봤어요. 조이스 너무 똑똑해요. 우리 회계사로 바꿀 거예요. 다음에 집 살 때 조앤한테 살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뿌듯한 거야 그걸 보는데. 조지아에 사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주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하는 거를 즐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5, 6개월 이걸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초심,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초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 세대의 아줌마들, 아니 우리보다 젊거나 조금 많으신데 미국에 오래 살아도 이 제대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다가 목표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더럽게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또래의 이제 그런 분들이 보시면 지루해 하실까봐 수다 떠는 분위기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플 사양합니다. 이거 해달라고 해야지. 맞아. 조앤이 하는 거 제가 하니까 언니가 한번 하면 어때요? 난 못해. 조이스는 어때? 조이스 해주세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앤 없으면 이 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